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어떻게 그 녹취가 나오게 되었는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삭제되어 있었고 그걸 찾지 못했고 젊은 친구들이 그 핸드폰을 직접 최근에 들어보고 보니 그것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게 그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늘이 돕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현철 변호사 손을 들었었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 감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박상용 검사가 많은 유튜브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관한 종전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오늘 내내 판결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했던 그 측면 하나와 법원이 법률과 규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해서 법관의 독단에 의한 불합리한 판결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조선아트웨이는 1차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쌍방울 내부자가 말했던 1차 계약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즈음에 200만 불이 제공되고 29일에 투자 유치 보고서, 나노스 IR 보고서 작성됩니다. 거기에 계약 이행 보증금 500만 불이라는 기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0만 불이 조선아트웨이에 지급되고 2019년 5월 12일에 드디어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본계약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의 국부가 모두 넘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모두의 채굴권, 그리고 철도산업, 에너지사업, 관광사업, 이 모든 것을 1억 달러에 넘기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항에 비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정원 직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계약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2019년 연말에 평양에서 공개 사업 설명회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즉 김성태는 북한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5월 12일 계약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돼야지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대신 줬다면 제 자신은 제 채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자기 자신의 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김성태가 준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5월 12일자 계약 이후에 4개의 문서가 방용철 컴퓨터에서 발견됩니다. 6월 달에 후속 조치는 본계약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7월 1일자 지시사항에는 방용철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월 26일자 협의자료에는 통일부와 접촉하여 회장님의 방북 입장 타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자 방용철과 송명철의 회의록에는 평양에 방북할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 9월 6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0만 원의 벌금형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그 당시 모든 언론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 지위가 박탈될 때였고
아니 여러분이 다 나가셨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국정조사입니까 지금? 네.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와서 해야지. 자 정리해 주세요. 예. 네. 이제 다 이야기하셨죠? 네. 네. 다 이야기하셨죠? 네. 국정조사하는 중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었으면 조금 정리했을 텐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지키세요. 자. 보고 있으셨어요? 예. 자,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요. 예, 김현철 증인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 마무리하세요. 아까- 마무리. 예. 마무리. 아니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마무리하세요. 6일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자기가 방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와 박용철 안부수의 말만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아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했던 그 사진과 동영상은 2019년 1월 17일자 중국에서의 그 회의 장면입니다. 당시 안부수가 모든 회의를 잡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에 북한과의 회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안부수는 쌍방울과의 회의를 잡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경기도의 회의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쌍방울이 계약식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와 경기도 일원이 뒤늦게 그 자리를 갔던 것이고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목소리가 담겼던 것이고 네. 그날 만찬에 그렇게 우연찮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가 쌍방울과 사업을 같이 한 것처럼 왜곡됐던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따 질문하고요. 하나만 제가 질문하면 방용철 컴퓨터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타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문건입니까? 검찰이 압수해서 증거 기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오히려 이런 증거 기록이 더 있군요. 예.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은 배척하는 이유를 설치하지 않고 진술만을 채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용철 컴퓨터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입장 타진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있으면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예. 1분 주십시오. 필요 없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조경시 회장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안부수 회장도 그렇고 특히 김국훈 동북아 평화협력 네트워크 의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정원 보고도 그렇고요. 그날 필리핀에 이혼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 입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방용철 씨만 이혼함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위증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방용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방용철 증인에 대한 위증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UAE를 포함해서 중동 각국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 우선해서 원유와 가스를 주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들 국가가 방산에 좀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런 반대국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가격 수준은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뭐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는 것과 방위 산업을 연계하는 건 되게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 나라들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대가로 지불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은 시장 가격 베이스로 논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물량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게 현재 원유 시장과 나프타 시장입니다. 가격은 시장 베이스로 논의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아까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면 방산이 아니라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4개국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에게 먼저 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오만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특사단을 보내서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오만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향후에 핵심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 수입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최대 수출국이라는 것은 저희들과의 신의가 잘못된다면 향후에 장기적인 수출국가로서 또는 수입국가로서의 서로 간의 위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이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이 왜 저희들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그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예측컨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뒤에 이상호 기자님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강훈식 비서실장님 무리하셔서 링거까지 맞고 이렇게 업무 추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오신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악영 기자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신뢰,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난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정성을 담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실 휴전 이전에 추구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떠나보내면서도 좀 걱정들 하셨는데 위기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라든가 의외의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건강은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갔더니 청와대 분들이 얼굴이 되게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비비크림 바르고 나왔습니다. 사실 협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이럴 거면 대통령 특사를 왜 받았냐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 지난한 과정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자리인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특사를 받는 건 그쪽에 전달이 돼서 약속이 잡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것은 그 각국의 입장에서는 추가 물량을 내주는 게 매우 어렵고 현재의 물량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약속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고 또 어떤 데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도 있고 그럴 정도 형편이 어렵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했고 그 정성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의 위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상대국이 있어서 하지만 쉽지 않은 협상들을 협상단들은 계속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실장님 MBC 홍신영입니다. 그 아까 원유 확보하신 게 한 3달치 분량이라고 하셨고 나프타는 한 달치 수익량의 막 먹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김정관 장관이 우리 비축률을 방출하지 않고도 4, 5월은 넘길 수 있고 지금 원유는 한 80% 정도 우리가 확보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렇게 플러스가 돼서 사실은 뭐 가을까지는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가시기 전에는 카타르 얘기는 없었는데 대통령 친서를 또 전달을 하신 점이 미리 준비는 또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방문을 카타르까지 하시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젯밤에 산업부 장관이 어젯밤에 이제 이 특사의 내용을 보고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본인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 각국에 있던 4월, 5월의 원유 수급 전망이나 이런 거는 산업부가 좀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달, 4월달에 작년에 약속했던 수급량을 거의 다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수급해야 되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이거를 선적하겠다고 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물량을 선적 날짜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투명했었는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투명하게 이제 이번에 선적을 안정화시킨 거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배럴에 해당되는 걸 확보한 것이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휴전이 됐다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그러면 온 김에 또 마지막 경유지가 카타르였습니다. 이게 비행편이 사우디는 아예 없고 오는 비행편이 카타르를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온 김에 우리 원래 카타르가 LNG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한국과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여기를 좀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외교부와 현지 공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정말 운 좋게 국왕을 만날 수 있었고, 국왕께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던 앞뒤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한국이 카타르와의 우호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는 풀려야 됩니다. 다른 데랑은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수입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봤던 것이고, 그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휴전이 됐다고 해서 호르무즈가 열리나라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방문하게 돼서 LNG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방문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한국과 같이 이것 말고도 이건 당연히 지키고 AI 등 많은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늘려나가자, 한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주셔서 그거를 위한 실무 워킹 그룹을 다음 주 중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또 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실장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다녀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이제 특사로 파견을 가시는 동안에 대통령께서 트위터 올리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마침 또 중동 국가들 가셨으니까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난 나라 중에 대통령의 트위터 이야기 하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저도 좀 국제관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상 운송 재개를 위한 임무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십 개국이 온라인 회의에 초대가 됐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초대가 됐었는지, 됐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26척의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 건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수부, 외교부 협력해서 빠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는 외교처 채널 등을 통해서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국들과 회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있고요. 또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것이 또 국제법상 보호의 대상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석을 검토할 것입니다. 논의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다, 공유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맨 뒤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그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서 좀 소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은 계속 합니다. 시행은 하는데 가격의 문제죠. 그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들은 토론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희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국제정세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해로 들어오는 원유 물량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후티 반군 문제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좀 앓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이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나 대책들이 좀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하겠다고 밝힌 게 아마 제 기억엔 3월 28일일 겁니다. 3월 28일에 예멘 후티 반군, 정확하게 표현은 그건데요. 3월 28일 참전을 공식화했는데 아직까지 홍해상의 해협에 대한 공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다른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대비태세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뒤에 갔다가.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SBS BJ 김한진입니다. 아까 사우디 말씀하실 때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중요성 강조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뭐 동행하신 기업이나 아니면 동행하지 않으셨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뭐 현지 투자 같은 뭐 일종의 늦은 하더라도 약속 같은 게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은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같이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걸 실무적으로 뒷받침 안 하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선언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에너지 기업들도 가급적 참석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 바로 그 논의 직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에너지 기업들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짜서 갔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거기에 투자 자동차 이런 이야기는 원래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올 11월에 현대차 공장이 거기 이렇게 준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기한 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이 사우디에 투자하는 계획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데, 이게 반대로 기한 안에 짓지 못해서 본인들이 소위 다른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해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수급 안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우디 측도 충분히 이해했고,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 또 같이 저희가 조선소 짓는 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거든요, 사우디 현장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원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한국 경제의 상황들이 이상 없이 갈 것이고,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저희가 설득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실장님, 아까 카타르 말씀 주신 거 좀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계약했던 그 장기 계약을 원래 카타르가 지금 시설이 파괴돼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예 처음으로 약속한 대로 복구가 된 거예요? 수급해 주기. 그렇죠. 약속은 지키겠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고,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물량을 다 공급할 것을 약속을 확인한 것이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 문제는 카타르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휴전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고위급을 접촉하자고 한 것이고, 그때 저희들의 목표는 LNG를 약속대로 다 받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만났는데 이 풀리는 대로 올해에 선적하기로 하는 모든 물량, LNG 약속 물량들은 다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약간 우리 산업비서관이 보완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카타르 측에서 지난번에 불가항력 선언했던 113만 톤 그거는 제외하고 저기 비서실장이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만 톤 말고 그마저 추가로 더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1년에 우리가 카타르로부터 610만 톤 인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됐으면. 자, 여기 하고 저기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빈식입니다. 그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게 원유와 또 나프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수요 감축책에 대해서 좀 논의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요? 수요를 좀 더 원유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국내 대책이 좀 더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취지죠. 그리고 나프타도 여러분 뭐 지난번에 제가 2차례 걸쳐서 브리핑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나프타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에서 정제해서 내보낸 수출 물량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저희가 수출보다도 국내에 먼저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원유도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수급이 돼야 수출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일보 우현석입니다. 네. 그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셔서 약간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하정우 AI 수석님 거치놓고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인터뷰 보면은 이제 약간 뉘앙스가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뭐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장님께서 대통령 비서실 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뭐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저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어디 행사에서 뭐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기를 바라실 거고, 당은 당대로 또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우의 마음이 정해야지 출마 문제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문제겠습니까?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